행정수도 관련해서 좀 말씀 듣겠습니다. 행정수도라 하면 대통령 집무실, 국회 본원 이것이 위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될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 무엇이 사회적 합의입니까? 사실상 과거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국민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약간 논쟁도 있었고 그 결과 이 관세법에 의해서 수도 이전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한번 난 적이 있어서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또는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국회의사당의 의장실 및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제 실행하려면 최소한 헌법 개정에 준하거나 또는 그것을 안 해도 일정한 특별 법으로 처리해도 좋다라는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표현을 쓰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 지금 말씀이 헌법 개정 또는 특별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으로 입법 사항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그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어제 황운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헌법 개정의 절차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하자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과정에 행정수도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동해서 보되 만약에 그것이 병행적으로 처리돼야 되는 것이라면 그와 연관해서 아마 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제 관습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한 20여 년 전쯤 됩니다. 네. 어저께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께서 그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회에서 관습이라는 건 관습헌법에서 관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관습이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것.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것 이걸 공약으로 걸고 당선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20년 전의 관습헌법과 지금의 관습헌법은 다른 것이다. 그 관습은 폐지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개인 의견이죠. 지금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시고 방송에 나가서 개인 의견 말씀하신 건데, 즉 그 지금 이제 누군가가 그 당시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신행정수도 뭐 특별법 이런 법에 대해서 헌재에 이제 우현이라는 헌법 소원을 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우연이라는 결정을 했던 것인데 이제 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또 헌재에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년 전의 헌법적 결정과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습헌법을 논했던 당시의 헌재와 지금 이제 20년이 지났고 세상도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시대상의 변화를 한편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대통령 공약을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포괄적 위임, 맨데이트를 포괄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도 논지를 주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는 것을 포괄 위임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료하게 하려면 그러나 일정한 토론을 거쳐서 적정한 법적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로 이제 저는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행정소득별법을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행정소득별법을 발의하는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법이 통과한 이후에 물론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뭐 합의가 안 돼도 이제 통과는 가능한 건데 통과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정부가 이 특별법에 따라서 그 이전 행정수도 이전, 즉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까? 전제를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현 시점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제 입장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 해, 두 해 전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이사당을 조기 건립하고 그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것으로 가고 할 수 있다면은 서울과 세종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가고 대통령 집무실도 최고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입장을 전개했던 바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인가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업무보고가 또 중단됐더라고요. 취소됐는지 중단됐는지 어쨌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검찰이 여전히 수사기소 분리라고 한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고서에 담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취소 또는 연기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는 아직은 조직적인 저항으로 읽히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검사 중에 뭐 고검장급 검사가 수사기소 분리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고문을 내고 해서 이 반발이 뭐 조직적으로 읽히지는 않다. 반발이 필요 없다. 이 반발이 있는 것은 어제 후보자님께서도 그게 자신 권한을 약화시키려는데 그게 기꺼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두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계획을 내라 이러면은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수사 인력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사 예산이 그냥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조정해주는 결정 권한이 있는 인력 결정 권한, 예산 권한이 있는 예산 물론 편성권이지만 이 권한이 있는 정부가 이걸 먼저 좀 조정을 해주어야 그래야 검찰이 또는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의지를 보여줘야 검찰이 이건 이제 불가피해졌구나 받아들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과 예산 조정은 정부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의사의 방향은 나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어떤 방향과 속도와 시점 등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대통령님께서도 현명하게 이것을 풀어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어두운 과거를 좀 청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이 검찰총장 시절 그리고 대통령 시절 검찰권을 활용해서 검찰권을 무기로 과거 군사정권 때 군인들 군사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그 피해를 만들어낸 피해자를 양산했던 것처럼 그 못지않게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 총장 시절, 대통령 시절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 피해자들이 지금도 많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셔서 재판이 중지되었지만 재판을 쭉 받고 계셨고 그 외에 많은 언론인들도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이 건설 노동자들이 폭력배로 몰려가지고 건폭으로 몰리면서 재판을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정치인들 문재인 정권 인사들 지금 많이 재판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독재 청산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어저께부터 제가 이러한 검찰 독재 청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서의 그 제도개혁은 이제 검찰개혁 입법을 말씀드리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핵심 본질은 수사기소 분리인데 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입법의 로드맵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골든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놓치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그 뼈아픈 실패 사례를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어제 좀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로 취임하시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국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시행령, 시행규칙,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위증 교사 뭐 이런 사건이 사실은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또 신학림 사건 기억하십니까? 신학림 사건. 네. 그것도 명예훼손 윤석열이 뭐 과거 뭐 어쩌고 수사할 때 그 그 보도한 것이 명예를 훼손했다 하면서 명예훼손도 사실 검찰의 직접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뭐 언론인들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폭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 등등 이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 또 정치 보복의 그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또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정치 보복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그 검찰 독재에 따른 정치 보복 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석열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 조사 그리고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해야 하고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다음에 사면 복권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면은 국가 원수에게 부여된 고유의 은사권입니다. 국가 원수가 이를 시혜적으로 행사하는 게 사면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사면에 대해서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한 목적성을 조화하기 위한 제도, 현대적 의미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즉 재판 작용에 과도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에 대한 사후 교정적 성격, 그다음에 형사 정책적 목적, 사회 통합 등의 목적으로 사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헌재가 그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학계도 그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개혁의 저지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자로 의식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표적 수사였고 검찰권 남용이었습니다. 수사도 지나쳤고 처벌도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이제는 사회 통합을 위해서 사면 복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등 정치 보복 가해자에 대한 사면이 국민 통합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정치 보복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가해자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내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역사의 진전을 위해서 척결할 것을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별도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는 그 부분 또한 오랫동안 축적된 시대적 방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각각의 사건들이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또는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내란 사건 이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어떤 수준의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 중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된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만 저는 큰 국정이라는 틀 속에서 볼 때 어떠한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여러 사안들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가라는 것을 놓고 듣는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큰 틀에 있어서 케이스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그때 국민통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